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해주부TV입니다. 오늘은 한국 주식 10배 오를 두산퓨얼셀 기업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수소 연료 전지를 가지고 발전을 하는 그런 발전소를 만드는 게 듀샨이 아니라 두산퓨얼셀인데요. 이 기업의 어떤 점이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은지, 그리고 기술력은 어떤지, 그 다음에 앞으로 주가가 10배가 올라갈 그런 건덕지는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산퓨얼셀이 좀 어려웠어요.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있었고 좀 수주를 많이 못 받았거든요. 수주를 많이 못 받아서 매출액이 좀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주권은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갈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앞으로 세계가 계속해서 친환경으로 가게 될 거고, 화석 연료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 수소라는 에너지는 좀 다른 에너지와 다르게 많은 대용량을 저장을 할 수 있고, 그다음 수소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빌리티나 이런 쪽으로 굉장히 폭넓은 밸류체인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수소 발전도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21년도가 수주가 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2022년도, 2023년도, 25년도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결국 수소에 대한 의존도는 전 세계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거를 반영을 하는 듯이 2020년도 3분기에서 2021년도 2분기 때는 완전히 영업이익이 박살나면서 영업이익률이 1.9%밖에 안 됐다가, 지금 이제 2021년도 3분기 때 바로 6.2% 회복을 해준 상태다. 그렇게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었던 그런 지난 실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 이제 딱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뭘 주목을 하셔야 되냐면은 발전용 연료 전지 수주다. 발전용 연료 전지 수주. 발전용 연료 전지는 뭐냐? 이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를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금 수주 시장 자체가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어요. 2021년도의 시장 성장률이 24%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시장 발주가 200이면은 당사 수주가 142 정도가 되면서, 일단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당사 생산 능력을 초과하는 그런 수준을 달성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갭이 이만큼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수소가 엄청 많이 필요한데 그거에 비해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빠른 시장 성장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2021년도 3분기까지 누적 수주가 28메가와트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CHPS가 이제 도입이 된다라고 하는데, CHPS가 뭐냐면은 클린 하이드로겐 포트폴리오 스탠다드라고 해서 청정 수소 발전의 의무화 제도가 이제 2022년도가 이때 도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무화 제도가 도입이 되면은 뭡니까? 무조건 수소 발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정부의 정책적인 그런 지원에 힘입어 2022년도 때도 당연히 시장 성장이 될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더 많이 예상이 될 거라고 하는 게 2020년도고, 2023년도는 더 성장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수소 밸류에이션이 더 많이 붙게 된다면은 매출이 두 배밖에 늘지 않더라도 2030년까지, 2023년까지 두 배밖에 수주가 늘지 않더라도 이 주가는 10배를 튈 수도 있고 5배를 튈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아무도 모르지만은 수주는 무조건 증가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두산퓨얼셀에서 하고 있는 트리젠 모델 사업화가 있고요. 이 트리젠 모델이 뭐냐면은 전기와 열과 이런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생산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생산을 한 전기는 한전에다가 공급을 하고, 거기서 생산된 열은 주거 및 상업 지역에 거기 간다. 그러니까 아파트나 이런 시설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뭘 하고 있냐면은 SK에너지와 함께 고순도 수소 제조 시스템과 그 다음에 이런 뭐라고 합니까? 압축, 저장, 충전의 밸류 체인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K에너지에서 이런 수소를 생산하고 압축하고 저장하게 된다라면은 두산퓨얼스에서는 그런 수소를 가지고 연료전지를 통해 발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모빌리티에 들어가는 연료전지를 개발을 해서 그 모빌리티 역량과 결합을 시키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와 국제과제 수행 중이며 자체 운영 등 사업 확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진행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보면은 파워플러그라는 그런 기업이 있거든요. 이 파워플러그라는 기업을 흉내를 내려면은 이 두산퓨얼셀과 SK에너지 역량이 결합이 되어야 됩니다. 두산퓨얼셀은 퓨얼셀을 가지고 있잖아요. 퓨얼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연료전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 SK에너지는 저장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파워플러그는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어쨌든 한국에서 이런 두 기업의 역량을 합쳐서 같이 나가고 있는 것은 좋은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플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함께 연합해서 온사이트 수소 충전소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런 수소를 자동차에다 공급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쪽으로 연락을 할 수도 있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다양한 역량들을 결합을 해서 이제 스마트팜이나 전기 수소 충전소 보급을 할 수 있고 선박력 연료전지 등 친환경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료전지 발전에만 주목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두산퓨얼스는 조금 더 역량을 강화시켜서 그냥 모빌리티, 자동차나 지게차나 이런 모빌리티 쪽과 선박 수송용 또 수소 연료전지까지 다 같이 보게 된다라면은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시가총액 1000억 형성돼 있지만은 1조 정도 그냥 쉽게 노려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첫 발전용 연료 전지를 중국에다 수출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중국에서도 이제 2035년까지 30메가와트급의 또 보급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한국에서 발생되는 28메가와트급 수주를 했었는데 그 수주만큼이 또 중국에서 또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아쉬운 것은 그 수주 로드맵에서 메가와트가 너무 작다. 메가와트 너무 작고 이 포산 이쪽은 무시할 만한 너무 작은 거고 이 산동성 쪽이 어마무시합니다. 산동성 쪽에 200메가와트급의 이제 이런 수주를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수주 금액의 3분기까지 수주 금액 8배죠.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아주 시장이 기회가 무궁무진하다. 두산퓨얼셀의 기회는 무궁무진하고 그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두산퓨얼셀이 자신들의 생산 능력을 빨리빨리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중국 광둥성 포산시의 1320만 달러를 통해서 비록 작은 1008메가와트급이지만은 이런 걸 제대로 하게 된다라면은 또 중국에서나 아니면 또 중국 기업들이 두산퓨얼셀 가능성을 보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 매출이 나오게 될 산동성에서는 2030년까지 1000메가와트급을 하겠다.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는 거죠. 1기가와트급이죠. 1기가와트급은 상동성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퓨얼셀은 증설을 빨리 해야 됩니다. 2022년도까지는 증설을 완료시켜서 PAFC라는 인산 관련된 수소 연료 전지가 이만큼 증설이 된다라는 거예요. 275메가와트급으로. 지금은 63메가와트급의 국산화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2022년도까지만 하면 이제 거의 성장률이 2배, 3배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두산퓨얼셀은 굉장히 싸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굉장히 싼 기업이다. 그리고
이제 SOFC라는 이제 고체 수소 연료 전지인데 얘는 선박에 들어가는 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조선사와 공동 개발 MOU를 하고 있고요. 얘는 이제 50메가와트급 공장이 2023년에 완공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PAFC가 주력으로 가게 될 거고, SOFC가 그 다음에 이제 부주력으로 가게 될 거고요. PEM 같은 경우는 모빌리티 분야라고 하죠. 그래서 모빌리티의 파트너십을 구축을 하고, 모빌리티 파워팩은 2024년도 나온다. 하지만 모빌리티 파워팩 같은 경우는 미국의 파워플러그라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수소 지게차에 들어가고 자동차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것들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은 솔직히 잘 모르겠다. 하지만 FAFC 수소 연료 전지는 두산 퓨얼셀이 거의 탑급이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뉴스가 나와 있는데요. 현재 지금 두산 퓨얼셀은 10월 26일 날 신인천 비트림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에서 78.96메가와트의 세계 최대 규모의 그런 발전 시설을 완공했다라고 합니다. 준공식에 참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440kW 연료 전지 134대를 이어 붙여서 총 용량 58.96메가와트급을 이제 공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현재 78메가와트급은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굉장히 높은 거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두산 퓨얼셀은 현재 엄청난 뭐랄까요,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인천 연료전지 발전소는 총 발전 용량이 76.8메가와트로 단일 부지로는 신인천 비트림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다음으로 크다. 그래서 총 149대를 공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두산 퓨얼셀은 2020년도까지 275메가와트급으로 증대시킬 계획이고, 국내 수소연료전지 공급 실적은 총 507메가와트급이다. 이 중 433메가와트는 가동되고 있으며 76.36메가와트는 설치 중이다. 그러니까 500메가와트급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2021년도 3분기 때 자산 총계는 살짝 감소했고요. 부채도 감소했습니다. 감소했고 3분기 중에서 SOFC 설비 투자를 위해서 ESG 채권을 발행했고요. 750억 규모로 발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750억 정도가 시설 투자를 위해서 투입되고 있구나.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돈이 좀 적게 들어간 느낌이 들어요. 배터리 같은 그런 경우는 몇천억씩 기본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좀 750억 정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본 총계가 그래서 늘어났고요. 부채 비율은 67%로 줄어든 상태다. 하지만 차입금이 늘어났네요. 1740억으로 차입금이 늘어났는데 부채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봤을 때는 자본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자본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줄어들었겠죠. 하지만 차입금이 늘어나는 게 좀 아쉬운 그런 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실적은 에비타 상으로 이익률 8% 정도 달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6.2%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세전이 91억이고요. 당기순이익 67억입니다. 이상 오늘 한국 주식 10배 오를 두산 퓨얼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영상을 제작을 해봤는데요. 이 수소 쪽하고 수소 연료 전지 이런 분야는 미래에 굉장히 크게 에너지 쪽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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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
핵융합 발전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수소 연료가 단기적으로 빠르게 확대가 돼야지 이 이산화탄소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수소 관련된 밸류체인에 포함되는 기업들이나 발전 기업들의 증가세가 굉장히 빠를 것이다. 성장세가 굉장히 빠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10배 오를 한국 주식 두산 퓨어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